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자월 기후일이 되겠고 일진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의 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또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리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고황토로서 큰 산이나 산맥 또는 광야 같다라고 하면,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문전, 옥답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토는 왕에도 감목 같은 거를 대동에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토는 이렇게 생각하시라 했죠.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냥 텃밭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습리, 니사라고 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 어떤 계절? 자월은 해자축월과 마찬가지로 동절이죠. 동절. 그리고 자월은 음기가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토 자체가 또 습리이기 때문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땅이 얼고 물이 얼죠. 자, 습리라고 하는 것은 진흙 같은 것이잖아요. 진흙. 근데 자월에 화가 없어서 진흙 기토가 얼다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 얼어서 마치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화초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동사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겨울에도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고 화초를 재배할 수 있죠. 특히나 화원 같은 데에서는 겨울이라고 놀고 화초 재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난방을 해서라도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는데, 자월의 기토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토가 겨울이기 때문에 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 쓰임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녹아야 되고요. 땅이 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겨울에도 하우스 재배하는 것이 뭐예요?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화를 하나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우스를 지고 그 안에다 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다. 화가 있어야지만 땅을 녹이고요. 화가 있어야지만 물을 녹이죠. 화가 없어서 땅도 얼고 물도 얼게 되면은 여러분 10,000,000원짜리 난초를 심은 화초를 갖다가 영하 20도 되는 바깥에다 썩 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00원 날라간 겁니다. 하지만 방 안에 따뜻한 데다 이렇게 놔두게 되면 그 난초가 겨울인데도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무토도 그랬던 것처럼 자월의 기토 또한 병화 없는 기토는 존립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월은 병화도 신약, 약하죠. 자월의 기토, 병화가 모두 절태지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생화해 준다라고 하면 병화가 더욱 힘을 내서 더욱더 큰 열기를 발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병화가 힘을 내야지만 기토를 온통 따뜻하게 해주고, 자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녹여서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고, 물을 녹여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또 다시 간목의 병화를 생조해 주고, 병화가 또 기토를 온통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신 병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병화를 보좌해 주는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면 역시나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룬 아주 복된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자월에는 임수라든가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안 좋다. 특히나 자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작은 텃밭 같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보다 사수 동류가 됐다. 기토 타김이 아닙니다. 이때는 기토 일간이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내 자신이 왕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이 더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임수가 천간에 투출할 때는 부득이 겁재인 무토를 얻어서 임수를 제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단 천간에 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 굳이 무토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임계수가 너무 많아져서 재성의 수가 너무 많다, 이때는 겁재인 무토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까지 여러분 생각해 두시고, 무토를 쓸 때도 당연히 병화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절대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 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이라든가 세운 등 울로의 향배를 볼 때 길운으로 가는지 아니면 흉운으로 가는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용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격국과 용신도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됩니다. 본시 자수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 용, 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왜 그러냐면 자수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자중에 있는 임수는 용신으로나 또는 격국을 논할 때 임수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자수의 본기는 그냥 개수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지지에서 자수는 양이지만 그 본기가 양이지만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토인 기토가 음수인 자수로 왔죠.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게 일간인 기토인 내가 월지에 있는 수를 극하죠. 내가 극한다. 극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재성이라고 쓰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도 보고요. 처로도 보고 인기로도 해당이 되고, 근면성실함도 재성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게으른 사람보다는 돈을 잘 벌고 또 일을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흥오락도 해당이 되죠. 유흥오락이라든가 주색잡기라든가, 유흥오락 주색잡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유흥오락 주색잡기도 완전 나쁜 건 아니죠. 적당한 유흥오락과 주색잡기는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이 유흥오락과 주색잡기에 너무 빠져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는 저것은 큰 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왕 제왕한 사람들이 활동력도 있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흥오락 주색잡기를 그렇게 만약에 탐닉할 정도로 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따분한 사람이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죠. 그것이 다 뭐예요? 재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왕 제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다 신약이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금방 말했던 것처럼 유흥오락 주색잡기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은 이런 개념이고,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는 바른 재물이고요. 편재는 치우친 재물이죠. 정재는 따박따박 올 것 같은 예측이 가능한 재물이라고 하면, 편재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재물을 볼 수 있고, 정재는 월급 같은 개념이니까 물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재물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정도, 그거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편재는 일확천금 같은 좀 재물로 이렇게 또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재격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운이 좋으면 진짜 거액을 벌어서 거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재가 좋으냐 편재가 좋으냐 다 이렇게 또 논쟁을 했는데, 정재도 편재도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간이 약하면 재성은 정재든 편재든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겠죠. 음대 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재라고 하고요. 편재는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재라고 하는 것이니,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토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편재 격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월은 수왕절이 되죠. 재성인 수가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시절에 해당이죠. 수의 제왕지가 되는 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절지가 되고 자월이면 태지가 되기 때문에 신약하자, 아까 말했던 신약 제왕한 그런 국세를 갖고 태어난다, 또는 제다신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월이 기토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일간 기토, 약한 일간 기토를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한습한, 한기가 극심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조우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다 또는 어저께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주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화가 없으면 기토는 얼게 되고 물도 얼기 때문에 동토의 물 가지고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죠. 반드시 화가 있어서 땅을 녹이고 물을 녹여야지만 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이 자월에 토도 약하지만 화도 약하기 때문에 목이 있어서 요 목으로 일간 기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 화생토 해서 토를 따뜻하게 하고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로 인사오 등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 진토 있습니다. 이거는 진토는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겁재가 되죠. 그래서 약한 기토가 진에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만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월지 있는 자소와 자진 합이 되기 때문에 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동절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기가 더욱더 극심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일지 유금을 봐서 기유 일주가 되죠. 자, 일간 기토가 약한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할 뿐만 아니라 약한 기토의 기운을 뺏어가죠. 토생금에서. 이거는 기토가 금을 생한다라기보다는 유금이 기토의 기운을 뺏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일간 기토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연간에 간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간목은 약한 기토를 갖다가 금은 기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간목은 기토를 극하게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국세가 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목생화 화생토에서 기토를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미약하지만 병화가 초우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의 뿌리도 진토 하나밖에 없는데 자진합이 돼버렸고 병화 자체는 지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좀 단점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사주가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기토가 뿌리가 약하고 병화도 뿌리가 약한 것이 문제라고 단점이라고 했는데 자, 간목이 청하에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은 병화를 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꾸 기토하고 간목하고 서로 합이 되려고 하는 좀 단점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병화의 뿌리 또는 기토의 뿌리를 얻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수를 얻게 되면은 자수는 한기를 더욱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갑자시는 좀 화토의 기운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축 회금이 됩니다. 원래는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유축 회금하고 자진 합수가 되면 금수의 기운이 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간목은 병화를 생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기토 입장에서 칠살이 되죠. 오히려 이 을목은 병화를 생하는 공격보다는 오히려 자꾸 일간을 공격하려고 하는 습성이기 때문에 갑자시나 을축시나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뿌리를 얻었죠. 그 다음에 병화 두 개도 인의 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의 기운이 굉장히 북돋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일간의 기운이 좀 약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성 정인 두 개가 이렇게 일간 기토로 호의 무사처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시 중에서 인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라고 볼 수 있어요. 조우가 이 정도면 충분하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진합에 묘유충까지 돼버렸죠. 자진합은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묘유충은 일단은 목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이 묘유충 됨으로 인해서 유금도 상처를 받고 묘목도 상처를 받죠. 기토에 비해서 쓸 바가 없죠.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병화 하나밖에 겠다라는 정도. 이건 묘유축이 되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진합의 진유합 금이 되죠. 유축 회금도 마찬가지고 진유합금도 마찬가지고 금수의 세력이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는 단점. 겁재인 무토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해지는 것도 왕해지는 것이지만 이 지금 현재 자월의 핵심은 일간도 세력을 얻어야 되지만 조후의 관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인시하고 무진시하고 어떤 거 선택하겠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무진시보다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천간에 있죠. 이 기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무토가 아닌 기토가 일간 기토를 도와볼지 얼마나 돕겠습니까? 사유회금에서 화의 기운도 약해지지만은 좋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병화가 사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사화가 없는 것과 사화가 그래도 사유회금에서 있는 것과의 차이는 병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고, 기토 입장에서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나를 돕고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정묘시 어차피 묘유충 때문에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보고, 그러면 무진시와 기사시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무진시보다는 기사시가 조금 더죠. 이거는 두 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이제 어디에 있다? 오화에 있습니다. 오화에 기토가 오에 뿌리를 둘 수 있죠. 병화도 오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상관, 경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병화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경금이 간목을 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간목이 병화를 생해서 경금이 간목을 극하러 올 때는 병화가 이 경금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기사시, 경오시, 병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해 볼 만한 생시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생시 뭐 임신시라든가 계유시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한기가 너무 가중되고, 갑술 같은 경우에도 술토 일간에 뿌리를 둘 수 있죠. 병화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조후가 조금 다른 병인 기사 경우에 비해서 조후의 공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뭐 오늘 중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병인 기사 경우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